좀 남성들도 예, 책을 주식 투자 책만 읽지 마시고 자기 개발이나 부자 되는 뭐 이런 거 말고 성공하는 거. 이 시국에 힘든 걸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6회책으로 이 상처조차 아름다운 당신에게 네. 이거를 이제 다 지금 저희들이 서평을 쓰고 오신 분들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 이 표지에 대해서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냥 어떤 그림이라는 게 원래 어떤 의미가 고정돼 있다기보다는 또 우리한테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의미가 크니까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되게 우리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 그림을 골랐는데 방어 기제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망각하려고도 해보고 거부하려고도 해보지만 아무리 의산을 많이 써도 막아지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구나.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실은 상처 자체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예, 상처를 받으면서도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로 예, 이 책 내용과도 어울리고 받은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받은 뒤에 그런 걸 이제 트라우마 이후의 성장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상처 이후에 또 다른 상처, 그리고 상처를 고백했을 때 내 상처를 털어놓고 사람들하고 공유하려고 했을 때 그걸 공감해주지 않을 때 그게 2차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렇게 많은 우산을 쓰고 다니지 말자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그림 그리는 분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정여우 작가님 글을 저는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겨울에 막 전엔 호빵을 딱 꺼냈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선생님의 글 행간마다 되게 따뜻한 온기가 저는 많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글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어떤 글을 처음 세상에 선보이셨는지 네, 궁금해요. 저는 원래 서평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서평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나의 감상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책이 이 세상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사회적 의미, 책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글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좋은 독자만이 좋은 작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좋은 작가가 되기 전에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예, 그런 다음에 작가들은 대부분 좋은 독자예요. 그래서 정말 책들을 많이 읽어요. 그냥 처음에는 책이 좋아서 읽었는데 나중에는 그 책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되고 싶을 때도 있고 그 책을 쓴 작가처럼 되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작가가 되는 훈련을 하게 해준 게 저에게는 서평이라는 것도 그냥 책 내용을 요약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나만이 느낀 그 독창적인 뭐 감정도 있을 거고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평을 쓰다 보면 결국에는 책 내용과 거의 상관없는 나만의 경험이 언젠간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쓰고 싶게 된 것 같아요. 책에 대한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나를 표현할 수 없구나. 이것만으로는 그 셀프를 표현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서평에서 문학평론가를 거쳐서 에세이 작가로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에세이는 완전히 자유로운 실험이니까. 서평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독자들한테 용기 있는 말씀 하나 보태주신다면. 네. 제 모든 글쓰기는 사랑에 대한 글쓰기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해요. 사실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쓰려면 잘 써야 되니까. 연애 편지를 쓸 때 더 떨리듯이 에고에서 셀프로 가는 길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존재를 찾는 게 책을 쓰는 것이고, 예,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에고에서 셀프로 가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자아에서
자아를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데, 사회적 자아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길들여진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나가 사회적 자아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111페이지에 보면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29가지의 저의 삶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셀프도 속에는 있었지만, 예, 에고로 주로 살아갔던, 사회적 자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내면의 자기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더 나은 나, 더 하이어 셀프라고 하는데, 더 나은 나 자신의 버전, 내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나, 예,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셀프가 된다는 것은 내 직업이 무엇이든, 나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이든 진정한 나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버전을 꺼내는 거죠. 그게 이제 에고에서 셀프로 가는 길이고, 그걸 찾게 해준 게 저에게는 심리학 공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왜 사랑하는지, 왜 사랑?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제가 상처조차 아름다운 당신에게 라고 말하는 것은 독자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너무나 상처받아서 힘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평도 모든 글쓰기도 대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비판이나 비난을 주제로 한 글쓰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 거는 강력한 애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셀프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평론 쓰셨을 때 좀 많이 네. 힘드셨을 수도. 그렇죠. 근데 평론을 쓸 때도 제가 칭찬만 거의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욕을 먹었죠. 칭찬만 쓴다고. 줄여서 비평이냐 그러는데 아니고, 정말로 좋아서, 그리고 가끔 가다 비판을 할 때도 애정이 있을 때만 비판했어요. 애정이 정말 없을 때 비판만 하면 그럼 나도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예. 공격이 지금 비판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항상 비판을 할 때도 보듬어 주면서, 예, 그 사람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처받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용 심리학으로 되게 헤세 소설들을 많이 해석하시는 글을 쓰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헤세와 용의 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좀 스토리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스토리는 사실 지금도 약간 미스테리인 것도 있어요. 이제 그 당시 자료들은 편지 중에서도 남아있는 편지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다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제 둘 사이에 되게 그 신비로운 일체 관계도 있었고 약간의 긴장 관계도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확실히 영향을 받은 것은 용 심리학 상담을 받았던 거죠. 작가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반대하는 팜플렛을 썼기 때문에 이제 독일 정부에게 찍힌 거죠. 예, 너는 외국노다. 이제 글쓰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독일에서 글을 쓰기가 어려워져서 스위스로 이주하게 되는데 거의 망명에 가까웠죠. 그때 이제 우울증이 심하게 온 거죠. 총체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인생에서. 딱 그런 시기에 용심리학을 만나게 되고, 헤르만 헤세 정도의 그 이해력과 그 총명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60회 이상의 상담을 받았던 거는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용심리학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빠져서 그 다음에 이제 데미안을 썼는데, 데미안을 쓸 때 자기 이름을 안 썼어요. 예, 그 청년 싱클레어 이름으로 처음에 낸 거예요. 예, 용은 아무런 그런 그 검색도 안 하고 그냥 책을 읽고 나서 편지를 쓴 거죠. 예, 헤세한테. 그래서 내가 정말 데미안이라는 진짜 좋은 작품을 요새 발견해서 읽고 있는데, 그 작품이 마치 어둠에 빠져 헤매고 있는 우리 시대에 멀리서 반짝이는 등대 같다.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작품인데 아마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문체와 이런 사상과 이런 걸 쓸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칭찬과, 그리고 이제 그것도 숨겨져 있었던 거죠. 당신 우리 심리학 알고 나서 이거 쓴 거지 하는 약간의 뉘앙스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도용은 아니고 영향을 받은 거죠. 이제 융은 혹시 나의 심리학이 너에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우리 잘 지내보자, 이런 뜻이었는데, 헤세는 이제 긴장하고 이제 엄청 놀랐겠죠. 어쩌면 용 심리학을 가장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문학으로 만든 건 데미안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둘은 그런 관계였던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였고, 나중에는 이제 헤세가 그 융 심리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약간 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심리도 방어기제였던 것 같아요. 예, 자기가 혹시 창조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예, 그런 방어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혹시 어떤 독자층에게 이 책이 흘러가면 가장 좋을지. 저는 일단 몸이 아픈 분들이 마음의 상처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몸이 아픈 분들, 마음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예,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을 하는 뭐 간호사들이나, 예, 그리고 돌봄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힘든, 다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만 자꾸만 괜찮다고 말하면서 숨기는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영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